안녕하십니까. 저는 재무설계 전문 강사 김영만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재무설계를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무설계라는 것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. 그 재무설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필요한 시점에 어떻게 돈을 모으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을 재무설계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그래서 그러한 재무설계 과정 중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 돈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돈 관리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돈 관리인데요.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돈을 일단 벌어야 되겠죠.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고 돈을 번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돈을 벌지 않는데 돈을 관리할 필요는 없죠. 돈이 그 대신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있는데 벌기만 하고 가지고만 있다고 돈이 잘 모아지는 것도 아니고 관리가 되는 건 아니고요.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쓰고 저축하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지, 그 다음에 돈은 지금 벌고 있는데 정작 목돈을 써야 될 때는 3년 후, 왜냐하면 3년 후에 예를 들어서 뭐 자녀의 대학 입학이 예정돼 있다든가 5년 후에 주택을 사야 된다든가 뭐 10년 후에 뭐 은퇴를 한다든가 하면 이때 목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때 필요한 돈들을 지금부터 나머지 기간 동안 돈을 잘 분배해서 어떤 방법으로 모아가는지가 돈 관리의 핵심입니다.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그냥 막연히 벌고 막연히 쓴다는 개념이 아니고, 그러면 정작 필요한 시점에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을 지금부터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저축해가고 모아간다. 그래서 필요한 시점에 그 돈을 사용하자는 것이 재무설계이고, 그 재무설계의 일환 중에 돈 관리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주로 돈이 필요한,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다면 이게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인데요. 돈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아니고 대개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시기가 아닌 은퇴한 이후에 이 노후에 집중됩니다. 주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경제적 정년이 48세 정도인데요. 48세 이후에는 돈이 부족한 시기가 돼요. 여기에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48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돈에 비해서 부족합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이 이전에 돈을 버는 시기에 돈을 잘 모아서 관리를 해서 이 부족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잘 쓰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 돈 관리의 중요성입니다. 그래서 그러면은 모든 돈이 한 번에 필요하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 자녀 교육 자금이 필요한 시기라든가 주택 마련 시점이라든가 은퇴한 이후의 노후 자금이라든가 이게 시기가 각각 다르거든요. 남아있는 시기가 일종의 다르기 때문에 그 시기에 가장 적절한 재무설계를 함으로써 돈을 모아가고 필요한 시점에 돈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돈 관리입니다. 이제 구체적으로 돈 관리를 시점에 따라서 다시 살펴보면요. 이 라이프 사이클이 이제 결국은 인생인데요. 인생을 크게 보면 이제 태어나서 본인이 부모님의 양육으로 생활하고,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면 본인이 이제 취직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고,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결혼 준비에 들어가게 됐죠. 그러면 결혼 준비에는 돈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의 결혼은 평균적으로 남자는 5천만 원 이상, 여자는 3천만 원 정도가 결혼 자금으로 필요합니다. 그럼 이때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될지, 그 다음에 결혼을 한다면 자녀가 출산이 그 뒤에 적어도 1, 2년, 2, 3년 뒤에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럼 출산 비용, 그 다음에 출산한 다음에는 유치원을 보내고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를 보내면 이 양육비, 교육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때 어떤 돈으로 생활할지, 그냥 옛말에는 자기 먹을 건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자녀 교육비를 어떻게 모아가야 될지, 그 다음에 본인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세나 월세로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때 약 10년 뒤에 우리는 집을 사겠다.
그러면 이 집을 살 때 얼마 정도의, 예를 들어 뭐 33평의 아파트를 사겠다 하면 이 34평의 아파트가 3억이라면 3억을 모아가야 되는데 그 3억을 모아가는 과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,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은행 통장에 집어넣고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인지, 아니면 뭐 주식이나 이런 투기적인 상품에 투자해서 돈을 모아가는 게 중요한지, 이런 것들이 선택을 해야 되고요. 또 그 이후에 또 자녀가 태어난 20년 정도 지나면 대학에 입학할 시기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때는 아시다시피 1년에 대학생들이 교육비만 1,000만 원, 용돈과 기타 하면 약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. 1년에.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월급의 태반을 여기다 투자해도 보낼 수가 없어요. 대학교에. 그래서 이 돈도 역시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모으지 않으면 충당할 수가 없고요.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졸업하게 되면 이 친구들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채무자로 전락합니다. 이런 뉴스에 많이 나오죠.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이 없거나 직장이 있어도 빚더미에 앉아서 시작하게 됩니다. 그러면 그 자녀들은 결혼 준비고 자녀 출산이고 계획할 수가 없어요. 빚을 갚아야 되니까.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면 그 친구들도 빚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게 되고요. 여러분들이 또 그 자녀 대학 입학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경제적 정년을 맞이하게 됩니다. 그럼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뭘로 생활할지, 창업을 할지, 그 돈을 가지고 쓸지,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자녀들이 다시 결혼하게 됩니다. 그러면 본인들이 알아서 해라 하면 되겠지만 또 대부분은 부모님들이 도움을 주게 됩니다.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모아줄지, 여러분들이 제2의 인생을 계획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서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인생을 마감하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을 모아간다.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시기별로 연령대별로 30대에서 60대 이후까지를 쭉 필요한 돈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